네, 330 오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시장부 이용성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4월인가요? 유례없는 통신사 해킹 사태가 벌어졌었죠. 바로 SK텔레콤 이 해킹 사태, 유심 해킹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바일 가입자 식별번호라고 하는 게 2,700만 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심칩 교체하려고 막 연이어 줄도 서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과징금도 어마어마하게 좀 때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SKT가 어떨지 이 기업 상황과 함께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이용성 기자랑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전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롯데카드 해킹도 있었고 요즘 해킹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어제 MBC 단독 보도로도 나왔죠. LG U+랑 KT랑 맞아요. 뭐 그런 해킹 유출 보도가 있었는데 뭐 그건 뒷단에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예. 일단 SK텔레콤 집중하다 보면은 불과 4개월 전이었죠. 2025년 4월 22일에 이제 SK텔레콤이 해킹으로 인해서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이제 고객 다수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는 그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데일리 단독 보도가 있었고요. 보시는 네. 바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4월 18일 날 오후 11시쯤 SKT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고 이제 과도한 아웃바운드 트래픽과 함께 모니터링 장비에서 이상 로그가 감지됐고요. 네. 다음 날 19일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에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공식적으로 유심 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25일 날 전 고객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당국도 그때 움직였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유심 대란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심 대란이 발생했고, 뭐 사고를 늦게 알렸고, 뭐 민간 조사가 시작됐고, 그다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SKT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뭐 환급까지 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요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은 좀 SKT 주가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테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초점 맞춰서 말씀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태 이후의 주가는 어땠는데요? 네, 당시 4월 말에 해킹 사태가 알려진 이후 하루에 주가가 6% 폭락했습니다. 네. SKT가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인 적은 좀 이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심 대란과 함께 SKT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좀 무너졌고요. 가입자 이동도 나타나면서 5월 20일 장중 연내 최저점이 54,400원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월별로 보면은 5월에는 마이너스 5%, 6월에 조금 반등하면서 10% 올랐다가 7월에 마이너스 1%, 8월에 다시 마이너스 3%대로 지금 약간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요거에 대한 벌점으로 과징금 엄청 세게 때려 맞았잖아요. 네, 역대 최고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이었죠.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 그리고 유출 통지 위반 등 그 법규를 위반했다면서 SK텔레콤에 대한 1,347억 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내렸고요. 과태료도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건 개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이고 해외 사례를 들여다봐도 이거는 조금 유의미한 수치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전체 이용자 2,324만 명의 휴대전화와 가입자 식별번호가 유출이 됐고요. 유심 인증키도 25종 정보가 유출된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커가 SKT 내부방에 침투해서 다수의 서버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랬는데도 SKT가 어떠한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안 조치를 좀 소홀했다. 그리고 유심 인증키를 좀 암호화해서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없었다라면서 이런 좀 강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SKT의 이제 미칠 여파가 어떻게 될까를 이 시점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은 저도 4월 말, 5월 초쯤에 SKT 관련 기사를 하나 썼었는데 5월 그 당시에 자산운용사 되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 고위 관계자께서 저희 물어봤어요. 요즘 관심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했더니 SKT를 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좀 배당 수익률이 좋은 곳인데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원래 좀
배당 매력이 있고 좀 안전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SK텔레콤이. 네. 그래서 지금 유심 해킹 사태의 여파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가입자 수가 많이 빠질지, 상황을 보고 들어갈지 말지 좀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시점에 이제 사태 이후에 많이 떨어진 그 시점에요. 네네, 사태 발생한 직후에 그런 그 생각을 했죠. 역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답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희는 유심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집계를 했는데 지난 8월 이제 번호 이동한 이동통신자 가입자 수가 64만 4,600명으로 이제 SKT 해킹이 알려진 지난 4월 번호 이동 규모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번호 이동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또 단톡법 폐지가 되면서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봤지만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해킹 사태가 조금 일단락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 가입자 증감 수도 보면은 지난달 SK텔레콤만 13,090건이 늘면서 유일하게 가입자 순증을 나타냈거든요. 지난달 KT는 네. 7,863명, LG U+는 221명, 가입자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미 옮겨갈 사람 다 옮겨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번호 이동?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번호 이동하려는 사람들도 이제 해킹 여파가 좀 가라앉았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 SK텔레콤 너무 위험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유심을 바꾸거나 아니면 유심 가입보를 하거나 네. 이런 것으로 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입자 수는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과징금은 좀 이제 비용으로 반영이 될 테잖아요. 맞습니다. 2분기 매출부터 살펴보자면은 수익성과 영업 비용이 그때 당시 유심을 무상으로 좀 교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으로 쓴 비용이 포함해서 전년 동기 대비 5.2% 수익성이 좀 증가했습니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요. 이번에 1,348억 원 과징금 부과에 따라서 3분기 순이익 적자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3분기 과징금을 반영해서 올해 순이익 추정치를 무려 16%나 하향했었는데요. 5,384억 원으로 좀 집계가 된다고 좀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적 여파가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드러난 얘기이기도 하고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심화해서 투자 관점에서 SK텔레콤, SKT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요? 예, 이제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담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저희 항상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장도 네. 저희 주톡 페어를 보고 그래서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걸 말해줘야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걸 좀 넣어봤는데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한다고 사실 거예요. 제가 팔려면 팔 거고. 아 근데 이훈경 기자 워낙 예측 잘해가지고 지금 맹세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풀매수 하십시오. 농담이고요. 전 증권가의 입장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